옛날 어느 마을에 겉으로는 뼈대 있는 가문처럼 보였지만 사실 아들이 무척 귀한 박신의 집안이 있었습니다. 그 집에는 성미 고약하기로 소문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살고 있었는데 그녀에게는 민준이라는 외아들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민준은 마음씨 곱고 행실이 바르기로 소문난 지연이라는 어여쁜 처녀와 혼인을 하였습니다. 하지만 운명의 장난이었을까요? 행복도 잠시 민준은 혼인한 지 얼마 되지 않아 불의의 사고로 그만 허망하게 세상을 떠나고 말았습니다. 하루아침에 청산과부가 된 지연은 깊은 슬픔에 잠겼지만 슬퍼할 겨를도 없이 홀로 남아 모든 고통과 시어머니의 모진 구박을 짊어져야 했습니다. 아들이 죽은 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분노는 온전히 며느리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그녀는 매일같이 지연을 타박하고 괴롭혔습니다. 아이고, 내 아들. 팔자에도 없는 것이 굴러들어와 내 귀한 아들을 잡아갔구나. 내가 애군을 몰고 와서 우리 민준이가 죽은 게야.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지지 못할까. 어머님, 어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저 역시 민준 씨를 잃고 하늘이 무너지는 듯합니다. 저도 슬픔을 가눌 길이 없습니다. 어디서 말대꾸냐? 죽은 아들 생각하면 내년이 멀쩡히 숨쉬고 있는 것조차 꼴 보기 싫다. 당장 가서 마당이나 쓸고 빨래나 해. 오늘 안에 다 못 끝내면 저녁밥은 없는 줄 알아라. 지연은 눈물을 삼키며 시어머니가 시키는 온갖 굳은 일을 묵묵히 해냈습니다. 새벽별을 보며 일어나 밤늦도록 일했지만 시어머니의 구박은 날이 갈수록 심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추운 겨울날이었습니다. 지연이 차가운 냇가에서 얼음장 같은 물에 손을 담그고 빨래를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예, 아직도 그러고 있느냐? 해가 중천에 뜨겠다. 게으른 것 같으니 어서 들어와 아궁이에 불이나 지펴라. 네, 어머님, 금방 가겠습니다. 빨래를 마치고 돌아온 지연이 아궁이에 불을 지피려 할 때였습니다. 시어머니는 방 안에서 군불을 쬐며 맛있는 곶감을 먹고 있었습니다. 지연은 배가 고팠지만 감히 달라는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쯧쯧 이라는 폼새하고는 그러니 복이 달아나지. 내 시아버지 살아계셨을 적엔 내가 얼마나 호강하며 살았는데 다 내년 탓이다. 죄송합니다, 어머님. 그날 밤 지연은 고된 몸을 누이며 남편 민준을 그리워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녀의 서러운 울음소리는 밤새도록 이어졌습니다. 착한 지연의 앞날은 과연 어떻게 될까요? 그녀의 효심과 인내심이 언젠가는 빛을 볼 수 있을까요? 이야기는 계속됩니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지연에게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지연에게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지연에게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남편 민준이 세상을 떠난 그날부터 지연에게 시집살이는 그야말로 살아있는 지옥과 다름없었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온갖 구실을 찾아 지연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지연이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모든 원망은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애미는 자고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법인데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서 내 아들만 잡아먹고 후사도 잊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이 쓸모없는 것. 남편을 잃은 지연의 슬픔과 상처는 시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모진 말과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죽은 내 서방 생각에 잠겨 있느냐? 그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과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연의 여린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하루하루를 눈물과 깊은 서름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며 그저 숨죽인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온갖 구실을 찾아 지연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지연이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모든 원망은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애미는 자고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법인데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서 내 아들만 잡아먹고 후사도 잊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이 쓸모없는 것. 남편을 잃은 지연의 슬픔과 상처는 시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모진 말과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죽은 내 서방 생각에 잠겨 있느냐? 그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과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연의 여린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하루하루를 눈물과 깊은 서름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며 그저 숨죽인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온갖 구실을 찾아 지연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지연이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모든 원망은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애미는 자고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법인데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서 내 아들만 잡아먹고 후사도 잊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이 쓸모없는 것. 남편을 잃은 지연의 슬픔과 상처는 시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모진 말과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죽은 내 서방 생각에 잠겨 있느냐? 그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과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연의 여린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하루하루를 눈물과 깊은 서름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며 그저 숨죽인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박씨 부인은 아들의 죽음을 오롯이 며느리 탓으로 돌리며 온갖 구실을 찾아 지연을 학대하고 못살게 굴었습니다. 특히 박씨 부인은 지연이 가문의 대를 이을 손자를 낳지 못했다는 사실을 끊임없이 들먹이며 그녀를 괴롭혔습니다. 아들이 이미 세상을 떠나 더 이상 손자를 볼 수 없게 되었음에도 모든 원망은 지연에게로 향했습니다. 애미는 자고로 아들을 낳아 집안의 대를 이어야 하는 법인데 너는 복도 지지리도 없어서 내 아들만 잡아먹고 후사도 잊지 못하게 만들었구나. 어디 가서 얼굴을 들고 다니겠느냐. 이 쓸모없는 것. 남편을 잃은 지연의 슬픔과 상처는 시어머니에게는 보이지 않는 듯 했습니다. 그녀의 마음을 헤아리기는커녕 모진 말과 냉대만이 가득했습니다. 아직도 죽은 내 서방 생각에 잠겨 있느냐? 그 시간에 일이나 더 해라. 너 때문에 내 아들이 죽었는데
슬퍼할 자격이나 있는 줄 알아. 시어머니의 가시 돋친 말과 잔인한 행동 하나하나는 날카로운 비수가 되어 지연의 여린 가슴을 깊숙이 파고들었습니다. 지연은 하루하루를 눈물과 깊은 서름 속에서 간신히 버텨내며 그저 숨죽인 채 살아갈 뿐이었습니다. 그녀의 고통은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운명 같은 날, 지연은 자신의 몸에 변화가 생겼음을 깨닫고 망연자실했습니다. 자신이 일찍 세상을 떠난 남편 민준의 마지막 핏줄, 그의 아이를 품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지연은 죽은 남편의 흔적을 가졌다는 사실에 세상을 다 얻은 듯 기뻤지만 동시에 가슴 한편에는 깊은 두려움이 자리 잡았습니다. 아가야, 내게 와주었구나. 하지만 어머님께서는 아이를 낳지 못한다고 그토록 구박하던 시어머니에게 이 사실을 어떻게 알려야 할지, 또 어떤 모진 말을 듣게 될지 앞날이 캄캄했습니다. 하지만 지연이 알지 못하는 사실이 있었습니다. 박씨 부인의 마음속 깊은 곳에는 그보다 더 끔찍하고 거대한 비밀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박씨 부인이 평생토록 무덤까지 가져가려 했던 진실이었습니다. 사실 그녀의 외아들 민주는 죽은 남편의 친아들이 아니었습니다. 민주는 박씨 부인이 젊은 시절 마을 장터에 힘센 푸죽간 주인 사내와 눈이 맞아 저지른 불륜으로 낳은 아이였던 것입니다. 이 사실을 박씨 부인은 철저히 숨겨왔던 것입니다. 결국 지연은 두려움을 무릅쓰고 시어머니에게 임신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러나 그 소식을 들은 박씨 부인은 기뻐하기는커녕 오히려 불같이 노하며 길길이 날뛰었습니다. 어쩌면 아들의 출생 비밀이 밝혀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 그리고 며느리가 다른 남자의 아이를 가졌을지도 모른다는 의심이 뒤섞여 그녀를 더욱 악독하게 만들었습니다. 박씨 부인은 지연이 다른 사내와 부정한 짓을 저질러 아이를 가진 것이라 큰 소리로 모함하며 당장 아이를 지우라고 윽박질렀습니다. 이 행실머리 없는 것. 내 서방 눈 감은 지 얼마나 됐다고 벌써 어느 놈팽이와 붙어먹어 애를 가져. 내년이 내 아들을 잡아먹은 것도 모자라 이제 어디서 근본도 모를 씨를 드리려 해. 그 삿된 씨를 우리 집에 드릴 수는 없다. 당장 내 손으로 그 더러운 것을 없애거라. 박씨 부인의 중으로 이글거리는 눈빛과 고함 소리에 지연은 온몸이 떨렸습니다. 그녀는 비통한 심정으로 시어머니 앞에 무릎을 꿇고 눈물로 애원했습니다. 어머님, 제발 이러지 마십시오. 하늘에 맹세코 이 아이는 돌아가신 민준 씨의 아이입니다. 어머님의 귀한 손주, 이 집안의 장손이란 말입니다. 제 목숨을 걸고 맹세합니다. 제발 믿어주십시오. 하지만 박씨 부인은 귀를 막고 막무가내로 믿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지연의 간절한 모습에 아이의 혈통에 대한 의심만 더욱 깊어졌습니다. 자신의 비밀 때문에 그녀는 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시어머니에게 막다른 길로 내몰렸지만 지연은 이를 악물고 뱃속의 아이를 지키기로 굳게 결심했습니다. 그 아이는 죽은 남편이 남긴 마지막 희망이자 그녀가 살아갈 이유였기 때문입니다. 마침내 10달이 차고 지연은 옥동자를 낳았습니다. 아이는 누가 봐도 건강하고 씩씩한 사내 아이였습니다. 지연은 아이의 얼굴을 보며 잠시나마 시름을 잊었지만 그 기쁨도 잠시였습니다. 아이의 탄생에도 시어머니 박씨 부인의 태도는 싸늘하기만 했습니다. 아이의 혈통에 대한 깊은 의심과 자신의 어두운 비밀 때문에 그녀는 핏줄인 손주에게 눈길 한 번 따스하게 주지 않았습니다. 네 집 자식인지도 모를 것을. 저 어미나 이놈이나 뻔뻔하기는. 결국 먹고 사는 문제와 아이를 돌보는 모든 고생은 오롯이 지연 혼자의 몫이 되었습니다. 그녀는 갓난아기를 등에 업고 뼈 빠지게 남의 집 일을 닥치는 대로 하면서도 집으로 돌아오면 시어머니의 뼛속까지 시린 냉대를 견뎌야 했습니다. 더욱 기가 막힌 것은
지연이 품을 팔러 잠시 집을 비울 때면 박씨 부인이 저지르는 악행이었습니다. 배고픔을 이기지 못한 그녀는 인정머리 없게도 갓난아기인 손주에게 갈 얼마 안 되는 미음이나 젖동량에 온 것들을 몰래 빼앗아 자신의 줄인 배를 채우곤 했습니다. 아기가 배고파 우는데도 아랑곳하지 않고 아기 음식을 빼앗아 먹으며 애미야, 내 새끼 울음소리 좀 안 나게 해라. 시끄러워 죽겠구나. 어차피 내 어미 잘못 만나 배골른 팔자려니 하고 울지나 말거라. 어미를 찾아 젖달라. 배고프다고 자지러지게 우는 아이를 박씨 부인은 매정하게 방치했습니다. 불쌍한 아이는 텅 빈 배를 움켜쥐고 울다 지쳐 잠들기 일쑤였습니다. 지연의 고통과 아이의 서름은 날이 갈수록 깊어만 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곤히 잠든 아이가 너무도 보고 싶었던 지연은 평소보다 서둘러 집으로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그런데 문지방을 막 넘어서려던 그 순간 그녀는 차마 눈 뜨고 볼 수 없는 광경을 목격하고 말았습니다. 악독한 시어머니 박씨 부인이 어린 아들의 몫으로 남겨둔 얼마 안 되는 떡을 마루에하자 태연하게 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아이의 울음소리가 들리는 듯 했지만 박씨 부인은 아랑곳하지 않고 떡을 입에 넣고 있었습니다. 잭, 이게 뭐라고 아껴뒀는지. 어차피 저놈은 먹어도 싸기만 할 텐데. 울기는 왜 이렇게 울어? 귀찮게. 그 순간 지연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졌습니다. 그동안 꾹꾹 눌러왔던 분노와 억울함, 서러움과 고통이 한꺼번에 터져나오며 화산처럼 폭발했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 없었습니다. 마지막 한 방울의 물이 잔을 넘치게 한 것입니다. 그 순간부터 지연은 독한 마음을 먹었습니다. 이 잔인하고 인정머리 없는 시어머니에 대한 마지막 남은 정마저 완전히 끊어내기로 결심했습니다. 이제부터 그녀는 오직 자신의 모든 사랑과 힘을 다해 어린 아들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것입니다. 박씨 부인은 그저 이 집에 함께 사는 보이지 않는 사람, 없는 사람처럼 여기기로 했습니다. 무진 세월 속에서 지연의 마음은 단단해져 갔습니다. 세월은 빠르게 흘러 박씨 부인은 어느덧 기력이 쇠하고 병석에 눕는 날이 많아졌습니다. 고통 속에 신음하며 그녀는 며느리의 따뜻한 보살핌을 간절히 원했지만 지연의 마음은 이미 오래전에 굳게 닫힌 비였습니다. 지연은 단 한 번의 따뜻한 말 한마디, 관심 어린 손길 하나 건네지 않았습니다. 마치 투명 인간을 대하듯 시어머니의 존재를 외면했습니다. 홀로 외롭고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내며 박씨 부인은 문득 자신이 지연과 아무 죄 없는 손주에게 저질렀던 모진 죄악들을 떠올렸습니다. 자신이 외면했던 며느리의 슬픔, 자신이 빼앗아 먹었던 손주의 밥그릇, 자신이 내뱉었던 독한 말들, 벼저린 후회가 밀려왔고 뒤늦은 눈물이 주름진 얼굴을 타고 하염없이 흘러내렸습니다. 더 이상 양심의 가책을 견딜 수 없었던 어느 날 밤 박씨 부인은 힘겹게 마지막 남은 숨을 몰아쉬며 지연을 병상 곁으로 불렀습니다. 아가야, 내가 잘못했다. 다 내 탓이다. 지난날 내가 너에게 너무 모질게 굴었지. 아이도 구박하고 내가 이런 벌을 받아 마땅하다. 정말 미안하다. 용서해. 다오. 지연은 앙상하게 마른 시어머니의 초라한 모습을 내려다보며 그 뒤늦은 참회의 말을 들었습니다. 얼음장 같던 그녀의 마음속에도 어느새 원망과 연민이 뒤섞인 복잡한 감정이 파도처럼 일렁였습니다. 수없이 흘렸던 눈물과 가슴에 새겨진 상처들이 다시 떠올랐지만 동시에 죽음을 앞둔 노인의 처절한 후회 앞에 마음 한구석이 시큰거렸습니다.
과연 민준의 진짜 출생 비밀이 밝혀질 날이 올까요? 박씨 부인의 뒤늦은 후회가 지연의 가슴 깊이 팬 상처를 아물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용서가 이토록 깊게 갈라진 관계를 다시 회복시킬 수 있을까요? 고요한 옛집의 정막 속에서 그 모든 것은 여전히 풀리지 않은 물음표로 남아 조용히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그렇게 끝을 맺었습니다.